밖으로 나가보세요. 텃밭에 쪼그려 앉아서 흙을 한 줌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담장 너머 옆집을 한번 보세요.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산 같은 씨앗, 같은 흙, 같은 물. 그런데 옆집 오이는 벌써 넝쿨이 지주를 타고 폭발하듯 올라가는데 우리 집 오이는 마른 땅에 잎 두 장으로 그냥 멈춰서 있어요. 차이는 단 하나, 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6월이에요. 이 한 달이 바로 그 문이에요. 오이가 뿌리를 내리고 넝쿨을 밀어 올릴지 아니면 여름 내내 두 잎자리로 주저앉을지가 바로 지금 갈려요. 이 문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걸음을 부어도 한 시즌이 통째로 날아가요. 느껴지시나요? 그 조급함이. 당신은 분명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줬을 거예요. 빠짐없이 손주들 먹일 생각에 마음까지 담아서. 그런데 왜 옆집만 카메라처럼 쑥쑥 크는 걸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진짜 순서를 안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순서는 돈이 아니라 부엌에 다 있어요. 잠시 후에 단계마다 다른 5가지 추비를 무엇을 언제 얼마나 주는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딱 하나. 이걸 모르면 나머지 5개가 전부 헛수고가 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먼저 당신 지갑부터 열어볼게요. 그동안 농약상에서 뭘 사오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오이 전용 복합비료 한 포대는 10,000원이 넘게 나가지만 봉지에 적힌 대로 시즌 내내 같은 걸 부어도 단계마다 다른 오이의 입맛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쓴맛이 들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흰가루병 잡겠다고 산 살균제 한 통은 또 몇만 원인데 잎이 하얗게 변한 걸 보고 나서야 뿌리니 이미 병은 잎속에 자리를 잡은 뒤에요. 약은 원인을 막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뒤늦게 닦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잎지가 까칠까칠해지는 걸 보고 응애야, 그러니까 살비제까지 사오면 이것도 한 통에 몇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응애를 죽이긴 해도 오이가 스스로 응애를 막는 힘을 길러주진 못해요. 이렇게 약 3통, 비료 한 포대, 구색대로 갖추면 한 시즌에 10만 원이 우습게 사라져요. 그런데도 왜 우리 두 입짜리 오이는 그대로일까요? 돈은 약값으로 다 나갔는데 말이에요. 이제 반대편을 볼게요. 빵 만들 때 쓰는 효모 한 봉지는 1,000원에서 2,000원, 우유 한 통은 2,000원에서 3,000원, 요오드 소독약 한 병은 1,000원에서 3,000원인데 한 번 사면 몇 년을 써요. 부엌 구석에 굴러다니는 양파 껍질과 아궁이제는 공짜예요. 이걸로 한 시즌 추비와 방제가 전부 끝나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싸고 간단하면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봉지에 적힌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봉지를 만든 사람은 비료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거대한 음모가 아니에요. 그냥 단돈 몇 푼짜리 우유와 재료는 아무도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로 떠들 이유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비싼 전용 비료와 살균제만 자꾸 권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속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들어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은 2가지를 얻게 돼요. 왜 우리 오이만 두 잎으로 제자리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고 단계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5단계 추비를 손에 쥐게 돼요. 우리 할머니가 농약 한 방울 없이도 팔뚝만한 오이를 따던 그 텃밭 기억나세요? 그 비밀이 사실 별게 아니었어요. 자, 그럼 그 치명적인 실수부터 봅시다.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식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좋다는 효모액을 정성껏 타서 오이 밑동에 부어주는 당신 모습을요. 누가 봐도 정성이고 누가 봐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날 흙이 아직 차가웠다면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효모가 깨우려는 흙 속 미생물들이 아직 잠들어 있거든요. 그것들은 흙이 따뜻해야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주가 지나도 오이는 여전히 잎 2장 그대로예요. 당신은 영문을 몰라 이렇게 중얼거리게 돼요. 씨앗이 나빴나? 모종이 부실했나? 아니에요. 흙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중얼거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옛날 어른들 경험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브라질의 바그너 베티올이라는 농학자가 있었어요. 1999년 상파울루 근처 자과리우나라는 곳에 국립농업연구소가 있었어요. 넓은 시험밭이 줄지어 펼쳐진 그런 곳이었죠. 베티올은 거기서 아주 엉뚱해 보이는 실험을 했어요. 비싼 합성 살균제 대신 그냥 우유를 물에 타서 호박이 베뿌린 거예요. 동료 연구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우유를 떠올린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시골 농부들이 우유를 잎에 발라 병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거든요. 베티올은 그 옛 이야기를 비웃지 않고 진짜인지 한번 제대로 재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사람들 입을 다물게 했어요. 우유를 뿌린 잎이 비싼 합성 살균제를 친 잎만큼이나 흰가루병을 잘 막아낸 거예요. 똑같은 효과였어요. 농담처럼 시작한 실험이 진짜 약을 이긴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의 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사람도 베티올이었어요. 2008년 그는 이번엔 오이와 호박에 우유에서 나오는 맑은 물, 그러니까 유청을 뿌려봤어요.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오이의 흰가루병이 71%에서 94%까지 억제됐어요. 거의 다 막은 거예요. 부엌에서 버리는 그 우유 윗물이 한 병에 몇만 원짜리 약과 맞먹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베티올만 이걸 발견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베티올의 실험을 전혀 모르던 다른 나라 연구자들도 각자 따로 우유를 잎에 뿌려보고는 똑같은 결론에 닿았어요. 서로 짠 것도 아닌데 같은 답이 나온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누가 어디서 재든 같은 답이 나와요. 당신 텃밭에서 재도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연구는 숨겨진 게 아니에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학술지에 버젓이 실려 있어요. 다만 우유 한 컵으로는 아무도 돈을 못 버니까 그 종이는 도서관 서가에 조용히 꽂혀 있고 정작 농부 손에는 비싼 살균제 병이 쥐어졌을 뿐이에요. 이 진실을 처음으로 숫자로 증명해준 바그너 베티올.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오이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흙 속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만 짚을게요. 이거 두 개만 알면 평생 안 헷갈려요. 첫 번째, 차가운 흙은 죽은 흙이에요. 사람들은 오이가 안 크면 무조건 양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름을 더 부어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흙 속에 인이 가득 차 있어도 뿌리가 차가우면 그걸 한 모금도 못 빨아들여요. 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았는데 입이 꽁꽁 얼어서 한술도 못 드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몸이 안 돼서 굶는 거죠. 차가운 흙 속 오이 뿌리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정식 직후엔 거름보다 먼저 흙을 데워야 해요. 두 번째, 단계마다 오이는 완전히 다른 걸 먹고 싶어 해요. 갓 심은 어린 오이와 한창 열매 다는 오이는 사실상 다른 식물이라고 보셔야 해요. 갓난아기에게 이유식을 주고 한창 크는 아이에게 든든한 밥을 주고 일하는 어른에게 또 다른 끼니를 주잖아요. 사람도 나이마다 먹는 게 다른데 오이라고 다를까요? 어릴 땐 뿌리를 내리고 미생물을 깨워야 하고 꽃필 땐 열매를 맺을 힘이 필요하고 열매가 쏟아질 땐 질소가 아니라 칼륨이 필요해요. 이때 질소를 주면 오이는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안 달리고 무엇보다 쓴맛이 돌기 시작해요. 그 쓴맛, 그거 그냥 운이 아니에요. 오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쓴물질을 열매에 쌌거든요. 단계를 무시한 걸음 한 번이 손주 밥상에 오를 오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신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열의 9명의 텃밭 농부가 저지르는 진짜 치명적인 실수 하나. 시즌 내내 같은 걸음을, 그것도 닥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봄에 주던 걸 여름에도 똑같이 부어요. 이게 왜 옳아 보일까요? 매번 똑같이 주니까 공평하고 성실해 보이거든요. 정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오이는 단계마다 다른 식물이라고. 다 큰 어른에게 평생 갓난아기 이유식만 떠먹이는 거랑 같아요. 정성은 정성인데 엉뚱한 정성인 거죠. 그래서 증상은 늘 한 박자 늦게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잎은 시퍼렇게 무성한데 열매는 안 달리고 어쩌다 달린 오이는 끝이 뾰족하게 휘거나 쓴맛이 돌아요. 당신은 영문을 몰라요. 물도 줬고 거름도 줬는데 왜 이러지? 당신이 못 알아챈 게 당연해요. 걸음을 안 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때에 엉뚱한 걸 줘서 생긴 문제니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당신도 시즌 내내 같은 걸음을 주셨나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도 같이 적어주세요. 같은 고민하는 이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자, 이제 진짜 알맹이에요. 단계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줄지 5단계를 통째로 알려드릴게요. 받아 적으셔도 좋아요. 첫째, 정식하고 흙이 따뜻해졌을 때 효모액으로 흙을 깨워요. 흙이 따뜻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맨손을 흙 속에 한 뼘 깊이로 찔러 넣었을 때 손이 시리지 않고 미지근하게 느껴지면 됐어요. 손이 시리면 아직 일러요. 드라이스 때 한 작은 술에 따뜻한 물 한 대 정도와 설탕 한두 큰술을 넣고 두세 시간 발효시킨 다음 물 열대에 풀어서 뿌리 밑에 부어요. 딱 하나, 흙이 따뜻할 때만. 차가우면 아까 그 헛수고가 반복돼요. 둘째, 정식하고 열흘에서 보름쯤 지나면 재우린 물을 줘요. 나무재 한 컵을 물 열대에 넣고 하루 우린 다음 민물만 떠서 뿌리 밑에 줘요. 이게 칼륨과 인을 채워줘서 뿌리와 줄기에 힘이 붙어요. 단, 흙이 산성일 때만요.
산성도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흙 한 줌에 식초를 부어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면 알칼리라 재를 더 주면 안 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산성이라 재가 약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조금만 줘서 며칠 반응을 보세요. 셋째, 넝쿨이 한창 뻗어 올라갈 때는 양파 껍질 우린물이에요. 버리려던 양파 껍질 한 줌을 따뜻한 물 한두 대에 하루 이틀 우려서 잎 앞뒤로 골고루 뿌려요. 이게 넝쿨에 힘을 주는 동시에 일주일에 70배까지 늘어나는 그 무서운 점박이 응애까지 막아줘요. 버리는 껍질이 살비제가 되는 거예요. 곁들여서 텃밭 가장자리에 한연화를 심으면 진딧물을 그쪽으로 꿰어내 오이에서 멀어지게 하고, 뒤를 한두 포기 심으면 응애를 잡아먹는 천적벌들이 모여들어요. 흙이 일을 하게, 벌레가 벌레를 잡게 두는 거예요. 넷째, 꽃이 피기 시작하면 요오드와 우유로 잎에 옷을 입혀요. 우유 한 통에 물 9대, 거기에 요오드 소독약 30에서 40방울을 떨어뜨려서 반드시 아침에 잎에 뿌려요. 왜 하필 아침이냐면 낮 동안 잎이 보송보송 마르면서 그 막이 단단히 자리를 잡거든요. 저녁에 뿌리면 밤새 잎이 축축하게 젖어서 오히려 흰가루병 포자가 눌러앉기 좋은 자리가 돼요. 같은 우유라도 아침이냐 저녁이냐로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열매가 쏟아지는 한창 때는 칼륨이에요. 첫 오이를 따기 시작하고 새꽃과 작은 열매가 줄줄이 매달리는 게 보이면 그때가 바로 칼륨을 줄 때예요. 이때만큼은 질소를 멀리하세요. 제 우린물을 다시 활용하거나 칼륨 위주로만 보충해서 열매가 단단하고 달게 맺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공통으로 물은 늘 받아서 햇볕에 데운 따뜻한 물을 뿌리 밑에 주세요. 찬물을 들이부으면 뿌리가 충격을 받아서 다시 멈춰버려요. 이대로만 해보세요. 지금 두 잎자리로 멈춰있던 그 오이가 빠르면 열흘 안에 세 줄기를 밀어 올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효모액을 따뜻한 흙에 부어준 그날부터 세어서 약 2주 뒤, 당신은 담장 너머를 더 이상 부럽게 쳐다보지 않게 될 거예요. 오이 한 포기에서 케르세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지던 양파 껍질, 그 얇은 갈색 껍질 속에 케르세틴이라는 천연 방어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점박이응의 생존율을 끌어내리고 번식 자체를 가로막는 진짜 비밀이었어요. 매주 70배로 불어나던 그 작은 거미가 케르세틴 앞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러나요. 버리던 것이 사실은 가장 강한 약이었던 거예요. 이제 5단계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모이는 게 느껴지나요? 효모로 깨우고, 재로 채우고, 양파 껍질로 지키고, 우유로 막고, 칼륨으로 단맛을 채우는 이 흐름이 따로 노는 5가지 일이 아니었어요. 단계마다 다른 식물에게 그때 꼭 필요한 것 하나를 건네주는 하나의 리듬이었던 거죠. 이 리듬을 한번 몸으로 이해하면 당신의 장바구니에서 비싼 영양제와 농약과 응애약이 통째로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손주가 한 입 베물었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내던 쓴 오이가 식탁에서 사라지고, 매년 봄 농약 가게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여는 그 익숙한 풍경도 사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만 왜 안 되는 걸까 하던 그 답답한 마음이 사라져요. 당신은 어떤가요? 그 막막함을 봄마다 겪어오지 않으셨나요? 한 계절 제대로 익힌 순서 하나가 해마다 단돈 한 푼 없이 가족의 식탁과 지갑과 마음을 함께 지켜주는 거예요. 잠깐 7월 말의 어느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늘 나가던 그 텃밭에 슬리퍼를 끌고 나가요. 그런데 두 잎에서 멈춰있던 그 넝쿨이 이제 지주 꼭대기까지 빽빽하게 기어 올라가 당신 키를 훌쩍 넘어서 있어요. 당신은 매일 아침 단단하고 고든 오이를 몇 개씩 톡톡 따서 바구니에 담아요. 손주들이 그걸 씻지도 않고 생으로 아삭아삭 베어 먹으면서 이번엔 아무도 쓰다고 인상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뒤 담장 너머 옆집 아주머니가 울타리에 몸을 기대고 슬쩍 물어와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때 당신이 짓는 그 잔잔한 미소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당신 앞에 두 갈래 길이 또렷이 놓여 있어요. 가 길은 작년과 똑같은 길이에요. 비싼 약을 감으로 들이붓고 입 두 장에서 멈춘 넝쿨을 바라보고 쓴 오이를 따며 돈을 흘려보내는 길이죠. 나 길은 집안 부엌에서 꺼낸 5단계로 몇 푼 안 들이고 넝쿨이 폭발하듯 올라가는 길이에요. 당신은 어느 길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가인지, 나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오이를 몇 폭이나 키우시는지 어느 지역인지도 같이 적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부어준 따뜻한 물 아래에서 잠들었던 미생물들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흙이 데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이 뿌리를 빙 둘러 살아있는 갑옷을 한 겹 한 겹 짜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어머니가 알던 그 흙의 감각이에요. 그 손길이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오이에게 단계마다 맞는 것을 줄 때 당신은 그저 한 끼 반찬을 키우는 일을 넘어선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흙에게서 빼앗긴 균형을 조용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식물에게 지주를 타고 하늘로 기어오르며 마디마다 열매를 매다는 본래의 일을 되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다음 세대에게 진짜로 물려주는 건 한 바구니의 오이가 아니에요. 그건 예전엔 집집마다 모든 할머니가 알고 있던 능력, 흙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에요. 약병에 붙은 설명서가 아니라 발밑에 흙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만히 귀 기울이는 그 오래된 지혜를 당신이 다시 손에 쥐는 거죠. 그 조용한 알미야말로 어떤 비료보다 오래 남아요. 힘은 번쩍이는 약병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힘은 무엇을 언제 주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아는 당신의 손 안에 조용히 놓여 있어요. 오늘 밤 양파 껍질 한 줌을 따로 모아두는 그 작은 손길에서 다음 계절의 풍요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뿌리는 알고 있다. 깊이 내려가게 하라.